20년 넘게 여성 건강과 성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또 한 명의 여성으로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고민과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남편이 조심스레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는 처음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엔 괜찮다고 해요. 이거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단지 부부간의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그 안에 감춰진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대답을 드리려 합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진짜 진실에 대해 말이죠. 일부 남성들은 여성의 반응을 변덕이라며 웃어넘기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감정의 기복이 아닌 과학적인 생리적 과정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 한 교수님이 여성의 성반응은 남성보다 10배는 더 복잡하다라고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시험에 나올 말로만 여겼지만 수천 명의 여성들과 상담하며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삽입 전과 후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모른 채 조급하게 접근하고 여성의 싫어라는 말에 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도는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서로 간의 오해와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겨울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고 아내는 얼굴을 붉힌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조금 지나면 갑자기 달라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변덕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차근차근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간단한 성반응 단계 차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제가 정말 무지했군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흥분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심장 박동수는 분당 70회에서 120회로 증가하고 혈압은 평소보다 약 30% 상승합니다. 피부 온도도 2-3도 높아지며 가슴과 목 부위에는 와인을 한 잔 마신 듯한 자연스러운 홍조가 생깁니다. 유두는 단단해지고 크기도 평소보다 거의 2배가량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니라 뇌에서 성반응과 관련된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변화는 질 입구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꽉 닫혀 있던 질 점막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며 점점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 분비물은 단순한 윤활제 이상으로 pH 4.54, 5.0의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세균을 막고 마찰을 줄이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선 평균적으로 약 15분 동안 최대 3ml 정도가 자연 분비됩니다. 음액 또한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평소 콩알 크기였던 음핵은 포도알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곳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남성보다 2배 가까운 감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함께 질 내부 역시 변형이 시작됩니다. 평균 810cm였던 질 길이는 최대 1210cm까지 확장되고 지름도 2cm에서 4.5cm까지 넓어지며 유연성을 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자궁의 위치입니다. 자궁은 평소보다 약 2-3cm 위로 올라가며 질 깊은 곳에 더 넓은 공간을 형성합니다. 마치 텐트를 넓히듯 안쪽이 확장되며 삽입 시 충격을 완화하고 여성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여성은 성관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처음에 싫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질-입구 부위는 손끝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통증 수용신경이 모여있는 매우 민감한 구역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이 가해질 경우 뇌는 이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몸 전체는 움찔하거나 밀어내는 등의 방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생리학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그러나 삽입 후 약 3-5분이 지나면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에 의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옥시토신은 감정적 유대감을 증폭시키며 도파민은 쾌락을,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치 황홀경에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거부하던 여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저는 늘 2003년 어느 여름 응급실에서 만났던 50대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 그녀가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성적 만족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준비가 되면 몇 분 만에 전혀 다른 감각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몸이 언제 열리는지 혹은 파트너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준비가 되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고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여성의 몸이 정밀하게 조율된 생체 시스템처럼 변화하며 절정을 향해 전진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서서히 깨어났던 감각은 고조기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되고 심장박동은 분당 154-180회로 상승합니다. 이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호흡 역시 3배 이상 빨라지며 이는 단순한 숨가쁨이 아니라 생식기와 전신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때 횡격막과 늑간근은 매우 활발히 작동하여 전신의 혈류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질-입구에서 시작됩니다. 바깥쪽 약 1cm 구간의 근육층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며 이 부위는 의학적으로 오르가슴 플랫폼이라고 불립니다. 이 구조는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질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삽입된 물체를 더욱 강하게 감싸 쾌감을 증가시킵니다. 음액도 중요한 변화를 보입니다. 흥분기에 팽창했던 음액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약간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음액을 접습니다. 이는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감각의 초점을 질 깊숙한 내부나 골반 저근으로 옮기게 하여 또 다른 형태의 쾌감을 유도합니다. 이 시기에는 바르톨린선이라 불리는 작은 분비기관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질-입구 양쪽에 위치한 이 기관은 끈적하고 점성이 강한 윤활액을 추가로 분비하며 이는 단순히 미끄러움을 위한 역할을 넘어 민감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앞서 흥분기에서 분비된 투명하고 묽은 액체가 접촉을 부드럽게 해줬다면 고조기에는 조직 보호에 중점을 둔 분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단순한 감정 변화로 설명될 수 없는 정교한 생리적 흐름을 따릅니다. 고조기는 단순히 쾌감이 높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철저히 준비되어 절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명의 메커니즘이 고도로 작동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질-입구의 점액 분비는 고조기에 이르면 분당 약 0.5ml씩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약 5ml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비는 단순한 윤활 목적을 넘어 성행위 중 조직 손상을 막고 체내 온도와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자궁의 위치도 더욱 상승하여 흥분기 때보다 약 2배가량인 5-6cm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궁경부는 자연스럽게 열리며 마치 꽃이 피는 듯한 형상이 됩니다. 이 상태는 질 깊숙한 곳에서의 자극을 보다 풍부하게 인식하게 하며 일부 여성은 이 시점에만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울림과 내적 진동을 경험합니다. 특히 골반저 근육은 이 시기에 매우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평소엔 거의 인식되지 않던 근육들이 약 0.8초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반사작용입니다. 이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절정을 위한 리듬을 형성하며 전신의 감각과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피부 민감도 역시 극대화되어 평소 감각이 적었던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심지어 발목까지도 성감대로 전환됩니다. 머리카락 스침이나 옷자락의 접촉만으로도 전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생리적 변화는 파트너와의 심리적 안정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상대방에게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행복감을 넘어서 몸의 개방성과 감각 수용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긴장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우위를 점하며 혈류와 호르몬 작용을 저해하게 됩니다. 즉, 신체적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없다면 절정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 사례가 떠오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내는 성관계에 대해 늘 아프다고만 했고 남편은 이를 단순한 회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상담 후 남편이 자신의 접근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대화와 스킨십의 속도를 늦추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15분 넘게 걸리던 고조기의 진입이 5분 내로 단축되었고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절정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고조기는 절정으로 향하는 문 앞과도 같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이 문턱에서 멈추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문을 여는 타이밍과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의 준비 상태, 감정의 흐름, 자극의 속도와 강도가 절묘하게 일치할 때만 문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제 다음 단계, 바로 절정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여성성 반응 주기 중 가장 짧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한 정점을 형성합니다. 고조기 동안 축적된 감각과 신경 에너지가 단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사이에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15초 사이지만 개인차에 따라 지속 시간과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정기의 골반저 근육은 평균 0.8초 간격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총 5-12회의 리듬 있는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수축은 질 입구에서 자궁까지 연결된 근육군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마치 파도처럼 전신으로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 결과 여성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내면 깊숙한 곳까지 울리는 감각의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 또한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도파민 수치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증가하여 강렬한 쾌감을 유도하고 세로토닌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충만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절정기는 생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농도 짙은 몰입의 순간이며 이 단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정기의 마지막 순간, 옥시토신 수치는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파트너와의 심리적 연결감을 깊이 있게 강화하며 관계 이후에도 안정감과 애착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분비되는 프롤락틴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를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끌어 관계 후 심리적 포만감을 더합니다. 절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며 이는 여성 개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호르몬 상태, 심리적 준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음액 중심의 절정으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음액 주변에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극되며 빠르고 강렬한 쾌감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질 내부 자극 중심의 절정으로 질 중간부나 자궁경부 주위의 감각신경이 깊은 울림을 전달하며 상대적으로 긴 지속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복합절정으로 음액과 질이 동시에 자극되어 가장 높은 강도와 만족감을 느끼며 여운도 오래 지속됩니다. 절정을 온전히 경험한 여성들의 변화는 때로 극적입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 환자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결혼 18년 만에 처음으로 절정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는데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속도를 늦추고 그녀가 고조기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스스로 터져 나오는 듯한 감각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여성으로서 처음 온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절정이 지나면 해소기로 접어들며 여성의 몸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며 피부의 홍조는 점차 사라지고 음액과 질 입구의 근육은 이완됩니다. 자궁은 제자리로 내려오며 질의 길이와 폭도 본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점점 줄어드는 윤활 분비물은 이 시점에서 질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소기 동안에도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며 여성에게는 깊은 안정감과 나른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이 시기에 졸음이 밀려와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고 어떤 여성은 조용히 누운 채 여운을 음미합니다. 그러나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허무감, 짜증, 피로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세로토닌의 균형이 무너지는 생화학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심리적 문화적 요인은 해소기의 질에도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보수적인 성교육과 사회적 금기에 의해 성적 쾌락을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억압된 인식은 절정은 물론 해소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쾌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연결된 파트너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은 해소기에서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깊이 오래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명확합니다. 20-30대 여성은 해소기에서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반면 40-50대 여성은 회복 시간이 길고 감정적 여운을 더 길게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주기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배란기 전후에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상승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만 생리 직전에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 만족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해소기의 정서적 만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고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을수록 해소기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더욱 커집니다. 저는 진료를 마무리하며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이고 해부학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생리적 시스템입니다.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호르몬의 작용, 심리 상태,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은 모두 여성의 성반응을 결정짓는 정교한 자연의 설계 안에서 맞물려 작동합니다. 이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흐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누구나 진정한 만족과 연결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면 단순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와 반응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몸의 흐름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리듬을 함께 느끼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히 자극의 양이나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호르몬 상태, 생리주기,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일상의 습관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이 변수들을 무시한 채 만족스러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성의 성반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호르몬들을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감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배란기 전후로 이 두 호르몬 수치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3050%가량 빨라지고 피부 온도도 약 0.51도 상승하며 페로몬 분비가 증가해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반면 생리 직전이나 직후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성적 반응이 둔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파트너와의 정서적 연결이 깊을수록 스킨십이나 눈맞춤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절정기에도 풍부하게 분비되면 해소기에서도 깊은 안정감과 감정적 여운이 지속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심리적 만족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면 긍정적인 감정이 오래 유지되지만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도파민 수치가 급감하면서 허무감, 짜증, 피로 같은 감정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이러한 모든 호르몬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배란기 전후 약 3-4일은 성적 반응이 가장 빠르고 강하며 질 분비물의 양과 질도 최적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도 쉽게 흥분기에서 절정기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리 직전에는 몸이 무겁고 민감해져 감정적으로도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성급한 접근보다 긴 대화와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은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성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반대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생식기에 전달되는 혈류량을 30% 이상 감소시키고 이는 반응 속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음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감각을 둔화시키며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은 성반응이 평소보다 50-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성반응의 가장 강력한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며 그로 인해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 진료 중 많은 여성 환자들이 몸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부부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위한 관계 개선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성적으로 준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개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20, 30대는 약 35분, 40대는 58분, 50대 이상은 82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호르몬 분비 감소와 근육 탄력 저하로 인해 이 준비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면 여성의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연결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는 육체적 자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킨십이나 눈맞춤, 다정한 말투와 대화는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하고 이는 성적 반응 속도를 2-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주기를 고려한 접근법입니다. 배란기 전후는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여 성적 감수성이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생리 직전이나 생리 기간 중에는 몸이 예민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부드럽고 섬세한 접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생리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 혈류와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류를 향상시키고 특히 케겔 운동이나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은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며
그중 수면의 질은 성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자극이 편안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공유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서로의 리듬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태도만이 건강한 성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실천하면 여성의 성반응은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는 단지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동시에 연결되어야 가능한 고차원적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성적인 상황에서 싫다고 반응하는 걸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사회적 문화 속에서 반복된 학습된 반응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했던 차이는 바로 세대별 성인식과 교육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착한 여자는 성을 즐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고의 틀을 넘어서 신체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는 성적 상황에서 부끄러움, 죄책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즉각적으로 방어 신호를 발동합니다. 성적 쾌락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와 불안,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억제되고 세로토닌 균형도 깨지면서 몸은 쉽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즉, 처음에 싫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반응은 실제로는 몸이 긴장하고 방어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억압은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소의 열쇠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파트너가 조급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을 잡아주는 행위만으로도 뇌는 점차 방어 모드를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몸의 개방과 연결감을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혼란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자극을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몸을 존중하고 돌보는 첫걸음이며 건강한 성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자기 이해가 어떻게 성 건강을 개선하고 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흥분 여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극이 편안하고 어떤 감각이 불편한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체 감각의 자각은 파트너와의 소통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솔직하게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무리한 시도 없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의 투자입니다. 서구 여성들이 비교적 짧은 전이만으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성에 대한 문화적 개방성과 어릴 때부터의 긍정적인 인식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 여성들은 신체적 반응 이전에 반드시 충분한 심리적 안정과 전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40대 이후 여성은 약 812분, 50대 이상은 1225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은 모두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성 반응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성적 반응 속도뿐 아니라 절정기의 강도까지 높여줍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들은 혈류 개선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성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회복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성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인정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감정이 관계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올라와 신체 반응을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이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닌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결코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며 의학이며 심리학입니다. 4단계에 걸친 정교한 생리적 변화, 복잡한 호르몬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와 감정이 얽힌 내면의 흐름이 함께 작용해 만들어내는 섬세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이해, 존중, 시간이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상대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리듬과 흐름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체험제이자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이자 여성이자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더 깊고 더 따뜻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과 관계 안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직접 진료하고 연구해온 소중한 성건강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